잊혀질까봐 두려운 유배죄인들. 귀양살이를 하다 보면 언제 풀려나나 목을 빼고 기다리게 되는데, 유배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었다. 유배형은 기본적으로 종신형이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치는 일도 허다했다. 추자도의 안조한도 살인문에 개짖는 소리만 나도 혹시나 하면서 반가워 내려다보면 장사꾼이었고,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면형을 알리러 왔나 싶으면 고깃배였다. 그러나 안조한은 해가 가도 방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왕이 잊어버리면 그야말로 끈떨어진 두레박 신세였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부채를 가져와 정약용에게 시 한 수를 써달라고 하였는데, 정약용은 부채에다 귀양살이 서러움을 담은 시 한 수를 써주고 붓을 던져버리고 한참을 눈물을 쏟았다. 그 후 그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 그 부채를 어떤 재상에게 보였더니 정약용 아직도 살아있었어? 라면서 얼마 후 상소를 하여 정약용은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었으니 오히려 잊혀지지 않은 덕택에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는 수도 있었고 더 먼 곳으로 유배되는 수도 있었다. 영조 때 이진유라는 문신은 자신의 충정이 혹시나 한양 땅에 전해질까 자신의 방에다가 크게 감구는 이라는 석자를 써서 붙였다. 대략 임금의 은혜에 감격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절해고도에 있는 유배죄인의 낙서가 한양 땅까지 전해질 리는 만무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진유는 한양으로 불려가게 됐다. 노론과 소론의 싸움으로 갈등이 생기자 오히려 화가 크게 번져 유배를 가했던 관료들까지 잡아오라는 것이었다. 꿈에 그리던 한양 땅을 다시 밟은 이진유였지만 국문을 받던 중 모진 매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런 유배형은 1907년 일제에 의해 서대문 형무소로 불려진 경성 감옥이 생겨나면서 사라지게 됐지만, 초창기에는 수용시설이 모자라 유배형도 그대로 병행되었고 진짜로 없어진 것은 1914년의 일이다. 소소한 얘기들. 만약에 가족 전부가 유배를 왔는데 유배온 남편이 죽는다면 남은 가족의 운명은? 16세기 폐관작기에 따르면 온 가족을 이끌고 변방으로 이주해온 죄인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자마자 백정과 관노들 가운데 총각 호라비들이 죽은 자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고 관아에 고해 결국 한 천민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냈다고 한다. 광해군 때 임목대비의 어머니 노씨는 남편이 영모로 사사되자 제주도로 유배되어 인조반정으로 풀려날 때까지 5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했는데, 당시 제주 목사가 노씨 부인을 어찌나 괴롭혔던지 관아에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켰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씨 부인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노씨 부인은 막걸리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소문을 들은 제주 목사는 걸핏하면 대비 어미에게 술을 가져오라 시켰다. 제주도에서는 막걸리를 모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주도의 명물 대비 모주의 어원이라고 한다.